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구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맛보려고 찐 거예요. 드셔보세요. 금쪽 같은 외동딸이 애 딸린 미혼부와 결혼하겠다니 여자는 그 길로 딸의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낡고 허름한 차림새로 말이죠. 남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재산 백조의 거물, 자신의 예비 장모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인생을 건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도 말이죠. 만약 남자가 이 모든 걸 알았더라도 그의 행동은 똑같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날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의 냉장고를 열면 반드시 하나쯤은 나온다는 국민식품. 기업 대가푸드의 본사 회의실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매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장미희 회장이 신제품 시식용 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미간을 찌푸렸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장 회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만두를 삼키더니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만두피는 뻣뻣하고 육즙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우리가 구멍가게입니까? 이런 걸 돈 받고 팔라고 내놓다니 소비자를 뭘로 보는 겁니까? 장 회장의 불호령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시장통 국밥집 딸로 태어나 맨손으로 지금의 대가푸드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음식 장사는 정직이 생명이고 맛은 타협할 수 없다는 철학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대가푸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푸드를 이어받을 사람은 단 하나,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 최서영 뿐이었습니다. 서영은 똑똑하고 야무졌습니다. 남들은 재벌 2세라며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했지만 서영은 밑바닥부터 배우라는 엄마의 엄명에 따라 생산 공장 라인부터 시작해 마케팅 팀장 자리까지 제 실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장 회장에게 서영은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이자 든든한 후계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식사 전까지는 말입니다. 퇴근 후 모녀가 마주 앉은 저녁 식탁, 서영이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장 회장은 국을 뜨던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30이 넘도록 일에만 매달리던 딸이 드디어 짝을 데려온다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안의 자제일까? 혹시 거래처 김 회장의 아들일까? 아니면 유학 시절 만났다는 그 변호사일까? 장 회장은 짐짓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쪽이니?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자영업해요. 자영업? 사업 크게 하나 보구나. IT 쪽이냐? 아니면 건설? 아니요. 시장에서 만두 가게 해요. 눈안의 만두라고 가게는 작아도 맛은 진짜예요. 장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장통 만두 가게라니. 대한민국 1등 식품 기업 회장의 사위가 시장 만두 장수라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꾹 참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니까. 사람이 성실하면 됐지. 나이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서영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고요. 부모님은 안 계셔요.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에 변변한 배경도 없는 남자. 하지만 서영의 다음 말은 장 회장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이가 있어요. 2돌쯤 된 딸인데 혼자 키우고 있어요. 뭐라고? 장 회장이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내려치듯 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만두 빚는 남자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부러울 것 없이 유학 보내고
경영 수업 시켜놨더니 고작 그런 자리를 골라. 장 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해요. 엄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됨됨이? 그 됨됨이 뜯어먹고 살 거냐? 당장 헤어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놈이 내 배경 보고 접근한 게 뻔해. 대가푸드 외동딸이라니까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겠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회장 딸인 것도 몰라요. 그냥 회사원인 줄 안다고요. 제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반대하셔도 저 결혼할 겁니다. 서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장 회장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장 회장은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혈압이 올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천하의 장미희가 대통령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철의 여인이 딸 자식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장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원망스럽다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애 딸린 남자와 결혼해서 겪어야 할 고생길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제 막 2돌 된 아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문득 서재 한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아버지는 평생을 시장에서 국밥을 팔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장 회장이 겉모습이 초라한 손님을 무시했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희야,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비단 옷 입었다고 다 양반 아니고 누더기 걸쳤다고 다 거지가 아니야. 그 사람 눈을 보고 손을 봐라. 진짜 알맹이는 거기 있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우리 서영이가 눈이 삐지 않고서야 아무나 데려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엄마로서, 그리고 거대 기업을 이끌어갈 후계자의 배우자를 고르는 회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비서실을 시켜 뒷조사를 할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몇 장으로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작정하고 서영이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게 꾸며놨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가푸드 회장의 모습으로 찾아간다면 그 남자는 분명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척 연기할 것입니다. 100이면 100, 재벌 회장 앞에서는 다들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구니까요. 장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내가 가짜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현장 시찰을 나갈 때 입으려고 샀다가 한 번도 입지 않고 처박아둔 낡은 옷들이 나왔습니다. 무릎이 다 나온 헐렁한 낡은 바지, 보풀이 잔뜩 일어난 촌스러운 털조끼. 장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촌스러운 옷을 걸치고 하얀 머리까지 마구잡이로 헝클어버리니 영락없는 노숙자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장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선택한 그 남자,
김도진이라고 했나? 내 놈이 진짜 진국인지 아니면 내 딸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인지 내가 낱낱이 파헤쳐주마.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는 놈이라면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고 말 것이다. 장 회장은 수행비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내일 일정 다 비워. 그리고 새벽에 차 대기시켜. 아, 회사 차 말고 자니가 타는 개인차로 가져오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은 장 회장은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그녀였습니다. 사람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 잠입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그리고 대가푸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과 기대감, 그리고 전이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철의 여인 장미희가 이제 만두가게 사장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장 회장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재래시장 구석 눈안의 만두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6시의 시장 골목은 짙은 어둠과 희뿌연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차게 식은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장미희 회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비릿한 생선 냄새와 투박한 흙 냄새가 섞인 시장 바닥.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또 오랜만에 밟아보는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로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노숙자 할머니 같았습니다. 수행비서가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지만 장 회장은 손짓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낸 뒤 골목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자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눈안의 만두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페인트 칠이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그 가게 유리문 틈새로는 벌써 뽀얀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고기 냄새와 알싸한 파 냄새가 어우러진 만두 찌는 냄새가 장 회장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생을 식품업계에서 살아온 그녀의 감각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재료를 쓰는 집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짐짓 어깨를 웅크리고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며 가게 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계시오? 가게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좁은 가게였지만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 한가운데 서영이 말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진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쿵쿵 반죽을 내려치는 소리가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장 회장의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도진의 등 뒤에 울긋불긋한 포대기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대기 속에는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새벽 노동 현장에 아기를 업고 일하는 모습이라니. 장 회장은 혀를 찢차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 꼴을 하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위생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한테 밀가루 날리면 어쩌려고. 인기척을 느낀 도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선했습니다. 그는 장 회장의 행색을 쓱 훑어보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날씨가 많이 춥죠? 문 쪽은 외풍이 심하니 안쪽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말투에는 정감이 넘쳤습니다. 장 회장은 짐짓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들어오긴 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려.
혹시 어제 팔다 남은 만두 찌끄러기라도 있으면 좀 줄 수 있나? 보통의 가게 주인이라면 인상을 쓰거나 재수 없으니 나가라고 소금을 뿌릴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시도 하기 전인 일은 아침부터 거지가 들어온 셈이니까요. 장 회장은 도진의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 눈에서 귀찮음이나 경멸이 스쳐 지나가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반응은 장 회장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에이, 어르신. 팔다 남은 식은 만두를 어떻게 드려요? 탈 나십니다. 마침 지금 막 찜기에서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뜨끈한 국물이랑 같이 드릴게요. 도진은 망설임 없이 찜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만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장 통통하고 잘 빚어진 만두들만 골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골을 우려낸 뽀얀 국물에 파를 송송 썰어 넣어 함께 내왔습니다. 자, 드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맛 좀 보려고 찐 겁니다.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 장 회장은 식탁 위에 놓인 만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만두였습니다.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주름을 잡은 정통 방식이었습니다. 만두피는 속이 비칠 정도로 얇았지만 젓가락으로 집어들어도 터지지 않을 만큼 찰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디 맛 좀 보자. 내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장 회장은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얇은 만두피가 쫄깃하게 씹히는가 싶더니 곧이어 입안 가득 진한 육즙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고기의 잡냄새는 전혀 없었고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고기의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미료 맛으로 범벅된 흔한 시장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특급 호텔 중식당 딤섬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어제 회사 임원들이 내놓았던 신제품 만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맛은 인정한다 쳐도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국물 역시 깊고 구수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뼈를 고아낸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도진의 등 뒤에서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 탓인지 아니면 배가 고픈 것인지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반죽을 치대던 도진이 화들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별아. 왜 그래? 깼어? 아이고, 우리 딸 배고파? 도진은 허둥지둥 포대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손에는 끈적한 밀가루 반죽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오자니 자다 깬 아이가 숨 넘어가게 울어대고 그냥 만지자니 아이 옷에 반죽이 묻을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진은 급한 마음에 팔꿈치로 포대기 끈을 풀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싱크대로 달려가 대충 물로 손을 헹구고는 젖은 손으로 급하게 아기를 앞으로 안아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밥 줄게. 울지 마, 뚝. 도진은 한 손으로는 우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유식통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유식 뚜껑도 떨어뜨리고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도진의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만두를 씹으며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만두 맛에 잠깐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봐라. 애 하나 달래는 것도 저렇게 서툴러서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책임지겠다고. 저런 전쟁통 같은 삶에 내 귀한 딸을 끌어들이겠다고. 도진이 겨우 이유식을 먹이고 나서야
아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시끄러우셨죠? 애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해서 식사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도지는 반죽판 뒤편에 마련된 베이비룸에 별이를 놀게 하고 다시 반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 달래랴 반죽하랴 애쓰는 그 모습이 짠하다기보다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장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양반, 그렇게 정신이 사나워서야 원. 애보랴 만두 빚으랴. 그러다 만두에 애 기저귀 냄새라도 배겠어.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일부러 긁는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를 내나 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제 보물이라서요.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진의 눈빛이 아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감출 수 없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눈빛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심 따위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맛은 합격이다. 인정하지. 하지만 저런 상황은 절대 안 돼. 내 딸이 저 고생을 나눠서 짊어지게 할 순 없어.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네. 돈 생기면 나중에 갚으러 옴세. 아닙니다, 어르신. 내일도 배고프시면 또 오시고요. 도지는 아기를 안은 채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찬 바람이 훅 들어오자 그가 얼른 아기 머리에 씌운 모자를 여며주었습니다. 장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마자 장 회장은 두건을 벗어던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가게가 보였습니다. 입안에는 여전히 그 만두의 감칠맛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회사로 모실까요? 최 비서의 질문에 장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두는 훌륭했지만 그 남자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 장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온다. 네, 또 오신다고요? 그래, 만두 맛은 진짜더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돼. 그놈이 진짜 물건인지 아니면 그냥 손맛 좋은 호라비인지 더 봐야겠어. 장 회장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도진이 가진 패를 모두 확인하기 전까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만두가게 유리창 너머로 아이와 눈 맞추며 반죽을 시작하는 도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장 회장은 그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의 위장 잠입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만두 맛에 놀랐던 그녀는 꼬박 닷새를 더 그 시장통 만두 가게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벽마다 낡은 몸빼 바지를 챙겨 입고 고급 세단을 멀리 세워둔 채 뚜벅뚜벅 눈안의 만두로 향하는 길은 어느새 그녀의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도지는 언제나처럼 땀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고 따뜻한 만두와 국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김치만두가 잘 쪄졌어요. 드셔보세요. 도진의 환대는 변함이 없었지만 장 회장의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인성을 보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듯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잠입 끝에 장 회장은 도진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묘하게 이질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구석에는 작은 베이비룸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두돌된 별이는 그곳에서 혼자 놀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지는 만두를 빚다가도 별이가 울어대면 번개같이 달려가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기저귀 테이프를 반대로 붙여서 쩔쩔매거나 물티슈를 뽑다가 한 뭉텅이를 뽑아버리는 실수들이 연발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별이야, 아빠가 미안. 금방 다시 해줄게. 구석에서 국수를 먹던 장 회장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저래서야 원. 애 잡겠다, 잡아. 손놀림이 저렇게 둔해서야. 만두 빚을 때랑은 딴판이구먼. 영락없는 초보 아빠, 아니, 초보 엄마보다 더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전쟁 같은 육아를 하면서 가게를 꾸려간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 딸 서영이가 저 고생길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고 난 도진이 손을 씻자마자 달려가는 곳이 바로 계산대 옆에 놓인 낡은 태블릿 PC 앞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보는 동영상을 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 속에 떠 있는 것은 알록달록한 만화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빽빽한 숫자들과 복잡한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 회장은 짐진 물을 마시는 척하며 계산대 근처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도진은 아기를 업은 채 화면에 집중하느라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장 회장은 돋보기를 쓰지 않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응? 저게 뭐야? 화면 속에는 엑셀 파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날그날의 매상을 적어놓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별 원가율 변동 추이, 시간 대별 고객 유입 및 선호 메뉴 분석, 경쟁사, 신메뉴 출시 반응 리포트 등 전문적인 경영 용어들이 난무했습니다. 아, 이번 주 돼지고기 시세가 2.5% 올랐네. 이러면 마진율 방어가 힘든데 부추 비율을 조금 조정하고 식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수정해야 하나? 도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기저귀를 갈 때와는 딴판으로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순식간에 바뀌고 새로운 수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웬만한 대기업 재무팀 대리보다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전략을 짜는 기획자의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녀석, 그냥 만두 빚는 기술자가 아니었어. 저런 데이터를 저렇게 능숙하게 다룬다고? 장 회장은 슬그머니 도진의 등 뒤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도진은 집중하느라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창이 떠 있었습니다. 눈안의 만두 프랜차이즈와 로드맵버 3.0 프랜차이즈 로드맵.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1호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유통망을 구축하고 표준 레시피를 매뉴얼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가맹점을 늘리겠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상생, 품질 유지, 브랜드 철학 같은 키워드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물 더 드릴까요? 갑작스러운 도진의 목소리에 장 회장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진이 어느새 고개를 돌려 장 회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물 좀 마시려고. 근데 자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주식이라도 하나? 장 회장은 짐짓 모른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도진은 멋쩍은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가계부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재료값이 자꾸 올라서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장사할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가계부? 요즘 가계부는 그림으로 그리나 보네.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겁니다.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버릇이 남아서요. 회사? 자네 회사 다녔었나? 장 회장이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순간 아련해졌습니다. 네, 아주 잠깐이요. 지금은 만두 빚는 게 제 천직이지만요. 도진은 말을 아꼈지만 장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저건 잠깐 다녀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엘리트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장 회장은 더욱 집요하게 도진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가게 운영 방식은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도진은 손님들의 얼굴과 취향을 기가 막히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억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장 회장은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나가면 도진은 곧바로 태블릿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여성, 매운맛 선호, 오후 2시 방문, 재방문율 높음. 그는 데이터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김치만두 10일 이벤트를 열어 재고를 털어내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을 위해 별이 세트라는 키즈 메뉴를 만들어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과 경영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대가푸드 본사 기획실에 앉아있는 고학력 직원들보다 이 시장통 만두가게 사장의 감각이 훨씬 날카롭고 실전적이었습니다. 이 녀석, 물건이다, 진짜 물건이야. 장 회장의 마음속 저울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 딸린 미혼부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탁월한 경영 능력이라는 의외의 장점 사이에서 말입니다. 눈안의 만두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경이었지만 여전히 구수한 만두 찌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장 회장은 구석 자리에서 남은 김치만두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탁월한 데이터 경영 능력을 확인한 후라 그런지 만두 맛이 한층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 녀석이 단순한 만두 장수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장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사장, 나와봐.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1등 유통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갑질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몇이 놀라 수저를 내려놓았고 평온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만두소를 치대던 도진이 급히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식사가 문제야. 당장 계약서 다시 써야겠어. 박 사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밀가루랑 돼지고기 납품가 20% 인상이야. 알았지? 네. 20%나요? 지난달에도 10% 올리셨잖아요. 갑자기 또 20%라뇨? 도진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20% 인상은 영세한 만두가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진은커녕 적자를 면치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아, 국제곡물가가 폭등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밀가루값이 금값이야, 금값. 싫으면 다른 데 알아보든가. 근데 이 바닥에서 우리 말고 물건 대줄 데가 있을 것 같아? 박 사장은 으름장을 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전형적인 배짱 장사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1등 유통의 물류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장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날강도 같은 놈들 뻔한 수작을 부리는구먼. 장 회장은 평생을 식품업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국제곡물 시세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최근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안정세였습니다. 저건 순전히 자기 배를 불리려는 탐욕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도진이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보통의 상인들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냈겠지만 도진은 달랐습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침착하게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느릿느릿 다가갔습니다. 뭐야? 돈 없다고 징징대려고? 도진은 태블릿 화면을 박 사장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 최근 3개월간 국제 소맥 선물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달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환율 변동분을 감안해도 수입 원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두가게 사장이 국제선물 시세를 들먹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선물 가격이고 현물은 달라, 임마. 박 사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쓱 넘기자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이번 주 돼지고기 도매 가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화 추세죠. 박 사장님이 말씀하신 폭등은 대체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도진의 조목조목한 반박에 박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우리는 물류비가 올랐다고. 물류비가. 기름값 오른 거 몰라. 물류비요? 알겠습니다. 도지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럴 줄 알고 다른 업체 견적서도 받아놨습니다. 옆 동네 성실 유통 견적서입니다. 박 사장님네보다 15% 더 저렴한 가격에 배송비 무료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품질 보증서까지 첨부되어 있고요.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그동안은 의리 지키려고 그냥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거래 끊겠습니다. 계약서 제오조 사망, 일방적이고 부당한 가격 인상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박 사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대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도진 앞에서 그의 억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도 도진의 똑 부러지는 태도에 감탄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저 총각 보통 아니네. 박 사장 저거 임자 제대로 만났어. 박 사장은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협박입니까? 녹음해두겠습니다.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진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박 사장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자. 재수없게. 박 사장 무리가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구석에 앉아있던 장 회장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 보게. 배포도 있고 머리도 쓸 줄 아네. 협상의 정석을 알아. 장 회장은 마지막 남은 만두 하나를 입에 쏙 넣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왜 저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단이 있고 서툴 속에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밌어지네. 아주 재밌어.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벌써 가시게요? 도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도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네,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먼. 아까 그 사장, 꼼짝도 못하던데? 아, 보셨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목소리 큰 사람 상대하는 법을 좀 배워서요. 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장 회장의 마음에 더욱 쏙 들었습니다. 잘했어. 장사꾼은 배짱이 있어야지. 근데 자네 혹시나 해서 묻는데 저 데이터들 다 자네가 직접 찾은 건가? 네.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요. 우리 별이 기저귀 값이라도 아끼려면 아빠가 똑똑해져야죠. 도진은 등 뒤에 엎인 별이를 토닥였습니다. 별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장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 인재라면. 대가푸드 기획실장 자리에 앉혀놔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꽉 막힌 임원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실전 감각이 살아있고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능력은 확인했지만 그가 과연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심은 어떠한지 장 회장의 마음속 저울추는 이미 도진 쪽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철의 여인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먹었네. 내일 또 옴새. 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내일은 제가 직접 담근 식혜 좀 드릴게요. 도진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가게를 나서는 장 회장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시장 골목의 찬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른 장 회장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내일 일정 하나 더 추가해. 동네 시장 상인들 좀 만나봐야겠어. 도진이 평판이 어떤지, 그 숨겨진 사연이 뭔지 샅샅이 뒤져봐. 장 회장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제 도진의 과거를 캘 차례였습니다. 핏덩이 딸을 안고 만두를 빚게 된 그 기막힌 사연 속에 진짜 김도진의 모습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장 회장의 위장 잠입도 어느덧 일주일을 꽉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두 가게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녀는 이제 시장 골목의 생리에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만두 대신 옆집 순대 국밥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안의 만두가 훤히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밥을 먹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장통의 진짜 정보는 아줌마들의 수다 속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순대 국밥집 사장님과 옆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합석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도진 총각은 오늘도 정신없네. 별이가 또 보채나봐.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도진이 가게 밖으로 나와 별이를 안고 둥가둥가 어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짠해 죽겠어. 그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저게 뭔 고생이야. 국밥집 사장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짐짓 모르는 척 끼어들었습니다. 저 총각 말이야, 참 성실하던데. 근데 애 엄마는 어디 갔어? 왜 혼자 애를 봐? 어머, 할머니, 모르셨어요? 저 총각 애 아빠 아니에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장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 아빠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야?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저 애기 도진 총각 누나 딸이에요. 뭐? 외삼촌? 장 회장은 국밥 그릇을 엎을 뻔했습니다. 서영이가 말했던 애 딸린 미혼부가 아니라 외삼촌이라니.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기구한 사연이지. 한 2년쯤 됐나? 저 가게 원래 주인인 누나랑 매형이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갔잖아요. 그때 별이가 겨우 한두 달 된 핏덩이였는데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도 다나 몰라라 했다지 뭐예요. 애를 고아원에 보내네 만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도진 총각이 딱 나타나서 그랬대요. 내 조카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장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총각 원래 S대 수석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에이스였대요. 임원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였던 특급 인재였다는데 조카 키우겠다고 그 좋은 직장 미련 없이 때려치우고 내려온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장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S대 경영학과 수석, 대기업 마케팅 에이스. 도진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마케팅 감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죠. 미쳤냐고, 내 인생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근데 도진 총각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저 대학 공부시키느라
이 가게에서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누나 아니었으면 저도 없어요. 누나가 목숨 걸고 지킨 이 가게랑 별이 제가 지켜야죠. 그 말 듣는데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니까.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 회장은 창밖의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청년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엘리트 사원증을 목에 걸고 화려한 빌딩 숲을 누비는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반죽과 기저귀 냄새 속에서 살아가는 살.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희생이자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장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혼부라는 딱지만 보고 시장통 만두 장수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를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무능력해서 만두를 빚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능했기에 가장 큰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진국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도 버리는 판에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게 가당키나 해? 그러게. 하늘이 감동해서라도 복을 줘야 하는데 맨날 저렇게 고생만 하니 원.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장 회장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들자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는 진짜 가장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은 반도 먹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꽉 들어찼습니다. 서영아, 네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내 어미보다 낫구나. 장 회장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도진의 가게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의심은 없었습니다. 능력도 인품도 사연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엔 서영은 너무 귀한 딸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가진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지. 차에 오른 장 회장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준비해. 마지막 테스트다. 장 회장의 마지막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승부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던지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 골목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눈안의 만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 비서였습니다. 그는 글로벌 푸드 투자 팀장이라는 가짜 명함과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건너편 분식집 구석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최 비서가 차고 있는 도청 장치와 연결된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진 사장님 되십니까? 최 비서의 정중한 인사에 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김도진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글로벌 푸드 투자팀장 박철수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만두 맛과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최 비서는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사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안의 만두 브랜드 인수 계약서와 파격적인 조건들이 적힌 합의서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인수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본사 해외 마케팅 총괄 이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2억 원, 주택과 차량 제공, 그리고 따님의 유학 비용 전액 지원까지 약속드립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도진은 10억이라는 숫자에 잠시 눈이 커졌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고 물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해외 근무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미국 지사로 발령 날 겁니다.
가게는 저희가 프랜차이즈화 할 테니 사장님은 손 떼시고 몸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님 양육은 저희가 지원하는 현지 보딩스쿨 기숙학교에 맡기시고 업무에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장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제안이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임원 자리와 해외 생활, 좁은 시장통에서 기저귀를 갈며 만두를 빚는 고단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미래였습니다. 2년 전 그가 포기했던 엘리트로서의 삶을 보상받고도 남을 조건이었습니다. 김도진, 자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 이 정도 조건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게다가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조카 키우느라 지칠 대로 지쳤을 텐데. 이어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거절이요?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억입니다. 평생 만두를 빚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최 비서도 당황한 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진은 가게 한쪽에 걸린 누나 부부의 사진과 베이비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게는 제 누나와 매형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딸 별이를 기숙학교에 맡기라니요? 저는 별이 아빠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아빠 품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별이 옆에서 제 손으로 키울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옵니다. 평생 이 시장 바닥에서 썩으실 겁니까? 썩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가족을 지키고 제 방식대로 성공할 겁니다. 가족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도진은 정중하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최 비서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장 회장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0억 원을 걷어찼습니다. 신념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저 녀석 진짜 바보 천치 아니면 대인배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 회장도 귀가하려던 그때 서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영은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 서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도진은 가게 정리를 하다 말고 서영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서영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장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서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영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놈한테는 과분할 정도로요. 근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라뇨? 도진 씨가 왜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별이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잖아요. 아니요. 현실을 봐요. 저는 애 딸린 미혼부예요. 빚도 있고 미래도 불투명한 시장통 장사꾼이라고요. 서영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아이도 없고 서영 씨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려는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내 처지 알아요. 서영 씨와 난 애초에 사는 세계가 달라요. 내가 서영 씨 잡으면 서영 씨 인생에 흠집만 낼 뿐이에요. 서영 씨 부모님도 절대 허락 안 하실 거고요. 나 때문에 서영 씨가 부모님이랑 등지는 거 나 못 봐요. 도진 씨. 서영이도 울먹였습니다. 제발 나 좀 놔줘요. 나 진짜 힘들게 결심한 거예요. 서영 씨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도진은 뒤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해서 보내준다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매달리거나 몰랐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진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서영의 행복만을 빌어주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 사랑 앞에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희생 장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김도진은 진짜였습니다. 흙 속에 묻힌 보석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영아, 내 말이 맞았다. 엄마가 졌다. 완패야. 장 회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늙은 주름을 타고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푸드 회장이 아닌 서영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진을 알아봐준 인생 선배로서 그 앞에 설 차례였습니다. 장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비서, 내일 아침에 제일 좋은 정장 준비해. 그리고 도진이 가게 건물주 좀 만나봐야겠어. 네? 건물주는 왜요? 선물 하나 준비해야지.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장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안에 만두가 있는 시장 골목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낡은 트럭과 리어카가 오가던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줄지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과 말끔한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드라마 촬영하나? 아니야, 높으신 분이 행차하시나 본데? 국회의원인가?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름 아닌 맨 앞 차량의 뒷좌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은퇴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쏘아보내는 여인. 바로 대가푸드의 장미희 회장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국밥을 먹던 그 시장통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눈안의 만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가게 안의 도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젯밤 서영에게 이별을 고한 탓인지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무게는 그를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베이비룸 안에서 칭얼대고 있었고 밀가루 반죽은 숙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이야, 아빠가 맘마 금방 줄게. 조금만 놀고 있어. 도진은 억지로 웃으며 별이에게 장난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체 손님이신가요? 도진은 당황하며 손을 닦았습니다. 아침부터 웬 양복 입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로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V 뉴스나 경제 잡지에서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대모, 대가푸드 장미희 회장.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 자신의 가게에 나타난 것입니다. 장미희 회장님?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김도진 사장, 반갑네. 장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아침 찾아와 만두를 얻어먹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주던 그 꼬부랑 할머니. 그 목소리와 억양이 똑같았습니다. 설마 어르신?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 회장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눈썰미가 좋구먼. 맞아, 나야. 만두 얻어먹던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도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천하의 장 회장이 왜 거지 분장을 하고 자신의 가게에 왔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익숙한 듯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의자를 빼주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나가 있어. 김 사장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수행원들이 밖으로 나가자 가게 안에는 장 회장과 도진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옹알이를 하는 별이만 남았습니다. 앉게. 자니가 주인인데 서 있으면 쓰나. 도진은 엉거주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놀랐지? 내가 자네를 좀 속였어. 미안하게 생각하네. 아닙니다. 근데 왜 저 같은 사람 가게에? 내 딸 때문이야. 따님이요? 내 딸 서영이. 최서영. 도진은 멍하니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가 대가푸드 회장의 딸이었다니. 서영이가 평범한 집안 딸은 아니라고 짐작하고 있었지? 장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옷차림이나 쓰는 물건들, 그리고 가끔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부유한 집안 자제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건가? 어젯밤에? 도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듣고 있었네. 자니가 서영이한테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내 처지 때문에 서영 씨 앞길 막기 싫다고 했던 말. 도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짐작은 했지만 대가푸드 회장님의 따님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감히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제넘게 따님을 마음에 품어서 죄송합니다. 주제넘다니. 누가 그래? 자니가 부족하다고.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진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김 사장, 아니 김도진 군. 자네 합격일세. 합격이라뇨? 자네의 만두 맛 정직하고 깊더군. 합격이야. 그리고 그 둔한 손으로 기저귀 갈면서도 데이터 분석하던 그 스마트함 합격이야. 납품업자들 상대로 쫄지 않고 협상하던 배짱 합격이야. 무엇보다 서영이 배경을 짐작하고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10억이라는 돈까지 거절하며 제 발로 물러서려 했던 그 신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장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내 비서가 제안했던 10억, 그리고 가게 매각. 그거 거절했지? 왜 거절했나? 말씀드렸듯이 이 가게는 누나와 매형의 꿈입니다. 돈 받고 팔아치우면 누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고 저 혼자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래서 내가 다시 제안하겠네. 장 회장은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밖에 사위한테 주는 첫 선물이야.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가푸드 사원증과 함께 신사업 기획실장 김도진이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네 만두 시장통에만 두기엔 너무 아까워. 대가푸드로 들어오게. 어제 비서가 했던 제안이랑은 달라. 가게를 팔라는 게 아니야. 누나네 만두라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대가푸드의 핵심 브랜드로 키워보자는 거야.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브랜드로 키운다고요? 그래. 자네 누나의 꿈이 고작 이 골목 대장으로 끝나는 거였을까? 아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네 누나의 만두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진짜 꿈 아니겠나? 내 자본과 유통망에 자네의 기획력을 더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누나네 만두를 먹게 될 거야. 누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고 사랑 아닌가? 도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 누나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그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벅찬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요? 저는 별이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누가 떠나래? 별이는 자네랑 서영이, 그리고 내가 같이 키우는 거야. 기숙학교 같은 소리 집어치워. 대가푸드 사내 어린이집이 대한민국 최고인 거 모르나? 그리고 퇴근하면 내가 봐줄 거야. 내가 이래봬도 육아 베테랑이야. 장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했던 어제의 제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꿈을 더 크게 키워주고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제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부려봤지만 자네처럼 진국인 사람은 처음 봤네. 내 딸 서영이 자네한테 맡겨도 되겠나? 도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목숨 걸고 서영 씨랑 별이, 그리고 회장님까지 지키겠습니다. 누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사위지. 장 회장은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진 씨. 서영은 주저없이 도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바보야, 왜 거짓말했어? 사는 세계가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도망 못 가. 우리 엄마가 허락했단 말이야. 도진은 서영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밀가루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품이었지만 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였습니다. 미안해요, 서영 씨. 그리고 고마워요. 나 같은 놈 믿어줘서.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장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룸으로 다가가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별이. 할머니한테 올래?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별이는 낯선 할머니임에도 방긋 웃으며 장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갑던 장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이제 갈 시간이다. 김 실장, 아니 김서방. 오늘부터 출근 준비해. 내일부터는 전쟁터야. 각오 단단히 해야 할걸. 장 회장의 호탕한 목소리에 도진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하, 장모님이 더 듣기 좋구먼. 가게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몰려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도진 총각이 대가푸드 사위가 됐대.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이야. 복받았네, 복받았어.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진은 서영의 손을 꼭 잡고 장 회장과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캄캄했던 그의 인생에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아니, 도진이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시장통 만두 장수에서 대가푸드의 기획실장으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 그리고 그를 알아봐준 최고의 멘토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김도진 실장의 대가푸드 출근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가푸드.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그의 걸음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말끔한 네이비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은 영락없는 엘리트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생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로 신사업 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도진. 하지만 회사 내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장통 만두 장수가 하루아침에 낙하산을 타고 요직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사위라며? 운도 좋지. 만두나 빚던 사람이 기획을 알겠어? 두고 봐. 얼마 못 버티고 나갈걸. 여기가 어디 시장 바닥인 줄 아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존 기획팀장은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시장통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해진 멘탈의 소유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신사업 기획실을 맡게 된 김도진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배운 감각으로 대가푸드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도진의 겸손한 인사에도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장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돈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 김 실장이 맡을 첫 번째 프로젝트는 눈안의 만두의 프리미엄 브랜드화야. 단순히 우리 제품 라인업 하나 늘리는 게 아니네. 대가푸드의 만두 시장 점유율을 1위로 탈환할 핵심 카드야. 전사적으로 지원하도록 장 회장의 엄명해. 임원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시장 만두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지만 도진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화면에 자신이 직접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습니다. 대신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현재 시판 만두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맛있는 만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믿을 수 있는 만두,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만두입니다. 도진은 시장통에서 자신이 직접 모은 고객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만두를 팔며 깨달은 건 엄마들은 아이에게 먹일 만두를 고를 때 성분표를 가장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간편함뿐만 아니라 집밥 같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니즈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도진이 제안한 컨셉은 아빠의 마음으로 빚은 만두, 대가 만두였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만두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그 마음,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을 제품에 담겠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타깃 분석과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꽤 그럴싸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맛의 구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손으로 빚던 맛을 대량 생산 공정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곧바로 연구소와 공장을 오가는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장님, 이 얇은 만두피는 기계로 못 만듭니다. 터져요. 두께를 0.2만 늘리시죠. 만두소에 들어가는 채소 입자가 너무 커요. 기계 노즐이 막힙니다. 갈아서 넣어야 해요. 타협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피가 두꺼워지면 식감이 둔탁해지고 채소를 갈아 넣으면 씹는 맛이 사라지고 물이 생깁니다. 제가 시장에서 새벽마다 반죽치대며 잡은 그 맛, 0.1 오차도 허용 못합니다. 도진은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연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반죽 기계 앞에 섰습니다. 반죽의 온도를 2도 낮추고 숙성 시간을 30분 늘려봅시다. 그리고 채소 커팅 칼날을 십자형으로 바꿔보죠.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도진은 밤낮 없이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쪽잠을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별이와 놀아주고 아이가 잠들면 다시 회사로 나와 기계를 돌렸습니다. 서영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도진 씨, 좀 쉬면서 해. 엄마가 너무 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장모님이 믿어주신 만큼 결과로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이건 누나 이름이 걸린 일이잖아. 대충 할 수 없어. 도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장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인 시식회.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찜기에서 갓 나온 만두는 시장에서 보던 그 모양 그대로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장 회장이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얇은 피가 톡 터지며 육즙이 흘러나왔고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장 회장의 감탄에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로 이 식감을 냈다고? 대단하네. 잡내도 없고 뒷맛이 아주 깔끔해. 이건 됩니다. 도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케팅이었습니다. 도진은 기존의 스타 마케팅 대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모델 대신 도진 자신이 직접 광고 모델로 나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별이에게 만두를 먹여주는 아빠의 모습. 내 아이에게 먹이지 못할 거라면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도진의 내레이션이 깔린 광고 영상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 반응. 와, 저분 찐이다. 눈빛에서 딸바보 꿀이 떨어지네. 만두 광고 보는데 왜 눈물이 나냐? 믿고 먹어본다. 시장통 만두 장수가 대기업 임원 된 스토리. 이거 실화임. 영화 같다. 도진의 인생 스토리와 제품의 진정성이 맞물리면서 대가만두는 출시 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출시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에 대가만두가 깔렸습니다. 결과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형마트 오픈과 동시에 만두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카트에 만두를 5봉지, 10봉지씩 담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온라인몰 서버는 주문 폭주로 한때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실장님, 대박입니다. 초도 물량 10만 봉지가 오전에 전량 매진됐습니다. 공장 풀가동에도 물량이 모자랍니다. 영업팀 직원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진을 무시하던 임원들도 이제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 아니 김 이사. 대단해. 내 살다 만두가 없어서 못 파는 건 처음 보네. 자네 감각이 우리 늙은이들보다 훨씬 낫구먼. 한 수 배웠어. 도진은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밤새워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공장 직원분들 보너스 꼭 챙겨주십시오. 그날 저녁 장 회장의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스테이크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가만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다. 특히 우리 김서방. 오늘 아주 홈런을 쳤어. 장 회장은 와인잔을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은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도진씨. 정말 멋지다. 아빠 최고. 만두 맛있어. 별이가 입가에 만두소를 묻히며 엄지척을 해보였습니다. 도진은 별이를 안아올리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별아. 네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아빠가 힘이 난다. 도진은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어딘가에 있을 누나와 매형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보고 있어? 누나의 만두가 이제 세상 사람들 식탁에 오르게 됐어. 나 약속 지켰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별이도, 이 회사도, 그리고 누나의 이름도 꼭 지킬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도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나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업계 1위를 탈환한 대가푸드를 향해 경쟁사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가만두의 폭발적인 성공은 식품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만년 2위였던 대가푸드가 단숨에 점유율 1위를 탈환하자 기존의 강자였던 경쟁사 1등 식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시장통 출신 낙하산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김도진 실장이 이 모든 걸 주도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출시 한 달 만에 대가만두의 고공행진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랑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돌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홍보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충격 대가만두, 썩은 고기 쓴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 속보 아빠의 마음이라더니 위생상태 최악인 만두 공장 실태. 익명의 작성자가 올린 글에는 흐릿하게 찍힌 공장 내부 사진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갈아서 쓴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였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어제 우리 애 먹였는데 토하고 난리 났어요. 믿고 먹었는데 배신감 쩐다. 불매운동 갑시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는 환불 요청이 쇄도했고 잘 나가던 매출 그래프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료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두소의 핵심인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업체들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 실장님. 1등 식품 쪽에서 물량을 싹쓸이해 갔어요. 위약금 물어줄 테니까 이번 달은 납품 못합니다. 납품업체 사장의 통보에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백한 도진 죽이기였습니다. 악의적인 루머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료를 차단해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하려는 경쟁사의 치졸한 공작이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도진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너무 잘 나간다 싶더니. 김 실장,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빨리 사과문 올리고 제품 리콜합시다. 더 버티다가는 회사 전체 이미지만 망가져요. 장 회장마저 심각한 표정으로 도진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상황이 심각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도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전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도진은 즉시 위기 대응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장통에서 익혔던 현장 감각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팀, 지금 당장 공장 CCTV 24시간 라이브 방송 켜세요. 원료 입고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오픈합니다. 숨길 게 없다는 걸 보여줍시다.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식품 공장의 내부를 라이브로 공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확신했습니다. 정직함만이 루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그리고 원료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진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대형 납품 업체들이 막혔다면 전국의 소규모 농장들을 뚫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구매팀, 저랑 같이 전국 투어 갑시다. 강원도 감자, 제주도 돼지, 전라도 양파 산지 직송으로 계약 따냅니다. 유통 마진 줄여서 농가에 더 쳐들이면 그분들도 우리랑 거래 안 할 이유 없습니다. 도진은 트럭을 몰고 전국 8도를 누볐습니다. 농장주들을 만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사장님, 대기업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저희랑 직거래합시다. 제가 제 이름 걸고 약속합니다. 제값 쳐드리고 물량 전량 매입하겠습니다. 도진의 땀 냄새 나는 진심은 농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둘 계약이 성사되었고 끊겼던 원료 공급망이 다시 혈관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라이브 방송의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장 내부와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집 부엌보다 깨끗하네. 저게 썩은 고기라고? 때깔만 봐도 어급인데? 루머 퍼뜨린 놈들 잡아내라. 대가푸드 응원합니다.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경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도진이 의뢰한 사이버 수사대가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 마케팅팀 직원의 사주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입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역풍을 맞아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되었고, 대가만두는 정직한 만두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준 꼴이 되었습니다. 허허, 김서방. 자네 정말 대단해. 그 난리통에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을 하다니. 장 회장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진심은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도진의 덤덤한 대답에 장 회장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든든해했습니다. 회사 일은 전쟁터 같았지만 퇴근 후 도진의 삶은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아무리 늦게 끝나도 그는 꼭 별이의 목욕 시간 전에 귀가했습니다. 아빠 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별이가 뒤뚱뒤뚱 달려와 도진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아빠. 도진은 별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볼을 비볐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 씨 왔어요? 많이 힘들죠? 서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도진을 맞았습니다. 아니야. 별이 얼굴 보니까 힘이 펄펄 나네. 당신도 고생 많았어. 도진은 서영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 씻을 시간이에요. 욕실에서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별이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서영은 옆에서 거품으로 장난을 치며 별이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별이 키가 좀 컸나봐. 욕조가 작아진 것 같네. 정말요? 잘 먹어서 쑥쑥 크나보다. 우리 별이 아빠 닮아서 튼튼하네. 서영의 말에 도진은 뭉클해졌습니다. 아빠 닮아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영은 별이를 온전히 도진의 딸로, 그리고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24개월이 넘은 별이는 이제 이유식 대신 유아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직접 개발한 어린이용 미니 만두를 쪄서 내왔습니다. 자, 아빠가 만든 만두야. 아, 해봐. 별이가 오물오물 만두를 받아 먹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죠? 하, 우리 딸 미식가네. 합격점 받았다. 도진과 서영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도진씨, 고마워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다요. 회사 일도 힘들 텐데 집에서도 이렇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해줘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에이, 내가 더 고맙지. 나 믿어주고 별이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시장통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야. 도진은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별이 동생도 만들어주고. 어머, 도진 씨도 참. 서영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 엄마 사이를 파고들며 장난을 쳤습니다. 동생? 동생? 그래, 별이 동생. 나중에 만나게 해줄게. 도진은 별이와 서영을 양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꽉 찬 행복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별이를 재우고 난 뒤 도진은 서재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대가푸드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새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평정한 지금 도진의 시선은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켜봐줘. 누나의 만두, 이제 세계로 나갈 거야.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누나네 만두 광고 걸리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게. 도진은 창밖의 달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위기를 넘길 때마다 그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장모님, 사랑하는 아내 서영,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별이. 이들이 있는 한 김도진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성공 신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돛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K-푸드의 열풍 속에
아빠의 마음을 담은 만두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도진 부사장의 손끝에서 빚어진 변화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었습니다. 시장통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눈안의 만두의 DNA는 대가푸드의 기술력과 자본을 만나 K만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식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로 갓 쪄낸 만두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광고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담긴 맛, K만두. 광고를 바라보던 외국인들이 입맛을 다시며 스마트폰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이 기획한 비건 만두는 채식주의자가 많은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불닭 만두는 없어서 못 파는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장. 전 세계 식품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김도진 부사장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의 혁신 경영인상 수상자는 김도진 씨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스포트라이트가 도진을 비췄습니다. 그는 3년 전과 달리 훨씬 더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도진이 시상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이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우아한 장미희 회장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아내 서영,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예쁜 드레스를 입은 7살 별이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별이는 아빠가 무대에 오르자 벌떡 일어나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멋져요. 도진은 트로피를 받아들고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저와 함께 밤낮 없이 고생해준 대가푸드 임직원 여러분께 돌립니다. 유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시작한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국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만두를 빚던 만두 장수였습니다. 등 뒤에 기저귀도 못된 아이를 업고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장례 통역기를 통해 도진의 사연이 전해지자 좌중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누나가 남긴 작은 가게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제 조카를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별이는 아빠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편견과 가난, 그리고 거대 자본의 횡포 앞에서 저는 매일매일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계십니다. 도진은 객석에 앉은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허름한 옷차림으로 가게를 찾아와 제 만두를 드셔주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를 주셨고, 제 겉모습이 아닌 제 손끝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장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그 새벽 차가운 시장 골목에서 만났던 도진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제 장모님이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대가푸드 장미희 회장님입니다. 객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 회장은 쑥스러운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장통 만두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만두는 미슐랭 셰프가 만든 만두도 오늘 상을 받은 EK 만두도 아닙니다. 5년 전 그 새벽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저를 믿어준 장모님이 맛있게 드셔주셨던 그 투박한 고기만두입니다. 도진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보 별이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장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서영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별이는 뭣도 모르고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 파티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도진에게 몰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의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합시다. 당신의 만두에는 영혼이 있군요. 꼭 맛보고 싶습니다. 도진은 능숙하게 그들을 응대하며 비즈니스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완벽한 글로벌 경영인이었습니다. 파티장 한 구석, 장 회장은 샴페인 잔을 들고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한잔하시죠. 오냐, 김 부사장. 오늘 아주 멋졌어. 영어는 언제 그렇게 늘었어? 하하, 별이 영어 유치원 숙제 봐주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김서방. 네, 장모님. 고맙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그리고 우리 서영이랑 별이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 거둬주셔서요. 거두긴 누가 거둬. 자니가 복덩이지. 자네 오고 나서 우리 회사 주가가 3배나 뛰었어. 내가 아주 배가 불러 죽겠다. 장 회장의 농담에 도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참, 장모님. 선물 있습니다. 도진은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열어보세요. 장 회장이 봉투를 열자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장 회장이 거지 분장을 하고 만두 가게에 앉아있던 모습을 도진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언제 찍었어? 아이고, 망측해라. 장 회장은 얼굴을 붉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초심입니다. 거만해지거나 나태해질 때마다 이 사진을 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저를 바라봐 주셨던 장모님의 눈빛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 사람아, 장 회장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낡은 사진 속에는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마주했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가 달려와 장 회장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 졸려. 집에 가자. 오구오구, 우리 공주님 졸려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호텔 가서 맛있는 코코아 타줄게. 장 회장은 별이를 안았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지만 그녀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행복의 무게였습니다. 엄마, 별이 안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안을게요. 서영이 다가와 말했지만 도진이 먼저 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을게. 당신 홀몸도 아닌데. 우리 별이 아빠 등 좋아하잖아. 그치? 도진은 익숙하게 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5년 전 시장통에서 핏덩이를 업고 일하던 그 등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턱시도를 입은 넓고 든든한 부사장의 등이었지만 아이를 향한 온기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파리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에펠탑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 저기 봐요. 에펠탑 진짜 예쁘다. 그러네. 근데 난 당신이랑 별이가 더 예쁜데? 어머, 닭살이야. 장모님 앞이야. 하하, 젊은 것들이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먼. 보기 좋아. 차가운 밤 공기였지만 그들의 주변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등에 업힌 별이의 숨소리를 느끼며 옆에서 걷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걷는 장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통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작은 만두 하나가 이렇게 큰 행복을 빚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편견을 이겨낸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도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매형, 잘 지내지? 우리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게. 지켜봐줘. 파리의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김도진의 만두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의 행복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식지 않는 따뜻한 만두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것입니다.